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역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고요.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4.3%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하루 동안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1.74% 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또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2조 달러짜리 이제 지출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환경 산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는 걸 했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1년에 한 2,500억 달러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2조 달러 넘게 이제 정부 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이제 부양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ADP에서 이제 발표한 페이롤이죠. 급여 지급한 명세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는 건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55만 개 정도 상승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1만 7천 개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 물론 다른 기관들은 45만 건도 또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블룸버그 데이터를 오늘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4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부문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경제 봉쇄가 좀 미국 입장에서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 부분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경제 지표는 이제 그 펜딩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 좀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3.3%를 기록을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3.3%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높다 보니까 지금 펜딩 주택 판매 지수도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제 원유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마이너스 2%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유 재고가 87만 6천 배를 감소했다. 에너지 중에 휘발유가 지금 173만 배를 감소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굉장히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이제 경제 봉쇄를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 패널 회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어떤 정책적인 공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증산을 할 건지 감산을 할 건지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두고 국제유가의 낙폭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WTI 기준으로 60달러 아래로 레벨이 다운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흐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UBS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2% 가까이 올랐고 또 전기차의 자금이 배정된다라는 소식에 테슬라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 종목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보면은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지금 3개월 동안 31% 상승했고요. 금융 업종도 3개월 동안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유산업과 항공산업이 32%대 상승을 보였고요. 부동산과 은행 쪽에서 27%, 2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IT 기술 산업 쪽하고 헬스케어 기술 쪽 산업은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인프라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인프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사실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상승했지만 반면에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건축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일반적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 얘기가 나오면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그런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 재료 산업
산업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건축 재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나 하락하면서 오늘 하루 산업들 중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사실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애매한 수준이고요. 뭔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세금 관련된 이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개별 재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로 이제 상향 조정됐죠. 이제 투자 의견이 조정이 됐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스타인 세레나 윌리엄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토널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1%대 상승을 보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혜로 갑자기 이제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상승이 되면은 테슬라 자동차들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전기차들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제 이런 수의 어떤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고요. 보잉 얘기도 오늘 있었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정부에다가 좀 무역 전쟁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분야하고 경제적인 분야를 좀 따로 진행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자에서 이제 그 주니어들에 대한 그러니까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2,260명에 대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이자가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공식적인 검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다는 것에서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내용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네, 이제 피츠버그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 가지고 먼저 내용은 백악관 측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조 달러를 세금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일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0만 개 이상의 주택을 이제 건설하거나 개조하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수도 파이프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부로 만들어진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뭐 이슈들은 항상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G 산업이 미국에서 지금 몇 년째 미뤄지고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또 이제 와가지고 5G 인터넷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조라든가 운송,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를 강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고령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간병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립학교를 더 건설하고 그리고 기존의 학교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요 골자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에어포스원에서 이제 피츠버그로 가는 길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탑승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이제 전체 이제 국무회의 뭐 내각 회의를 소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법인세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부유세 도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2조 달러 규모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보면은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금 올리는 게 대통령이 명령해가지고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모든 걸 끝내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앞으로 더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얘기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은행주들이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키고스 캐피털이 지금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옐런 장관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이제 FSOC라는 그 회의를 주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의 이제 금융회사, 투자사나 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특정 위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할지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다. 이제 옐런 장관이 지난주에 의회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좀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와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어쨌든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서 옥석 가리기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이 이제 뭐 전기차들이 상승하고 아니면 뭐 실제 판매 매출이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 뭐 시멘트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챌린저 해거저 보고서가 지금 한 3만 건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3만 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61.2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달에 61.4를 기록을 했는데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 차량 판매가 한 30만 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어가지고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